네, 대표 유형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자, 긴급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 이제 긴급 체포는 이제 요건들도 여러분들 공부 좀 하셔야 되고 절차도 좀 중요하고요. 이제 이 문제는 이제 판례 문제죠. 1번. 도로교통법 위반 피해 사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기소유예 처분 받고 기소유예 처분 받았는데 재항고인이 혐의 없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기소유예라고 하는 건 혐의가 인정되는데 검사가 봐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제 갔는데 혐의 없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나 혐의가 없다라고 이제 막 주장을 하면서 수사 경찰관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청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이 경찰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검찰청에다가 제출을 해서 이루어진 진정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재항고인에 대한 위 피해 사건을 이제 제기한 후에 이걸 이제 한 다음에 검사가 이 사건 제기를 하고 이제 담당 검사인 자신의 교체를 요구하고자 부장검사 부속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나를 좀 잘라주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장검사 부속실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렸다 이 사람을 긴급 체포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으면 긴급 체포를 하겠습니까? 근데 긴급 체포라고 하는 거는 요건이 뭐예요? 긴급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긴급한 사유. 필요성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그 필요성이 뭐죠? 증거를 인멸하는 거죠. 사실은 나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체포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만히 놔두면은 얘가 어디 돌아다니면서 증거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제 잡아들이려고 하는 건데 이 사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검찰청 안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부장검사 만나겠다고 사실 이제 뭐 꼴 보기는 싫지만 이 사람이 도망갈 염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좀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긴급 체포해버린 거 이거는 좀 아니다 이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 이거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검사야 너무 그러지 말아라. 좀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장검사 부속실 여기다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현직 군수인 피고인을 소환 조사하기 위해서 검사의 명을 받은 검찰 주사보가 자, 군수실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 군수 어디 갔어? 이렇게 말하니까 군수가 이제 이미 자기 자신을 이제 검사가 이제 자신을 소환하려 온다는 것을 알고 자택 근처에서 이제 그 사람 지금 우리 군수님 저기 검찰에서 지금 오시는 줄 알고 지금 자택 근처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사관이 온다는 거 이미 알고 계셔서 오시면은 그쪽 우리 집 그쪽으로 오면은 거기에서 나 데려가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쁘게 이제 조용히 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자 수사관이 오거든 그곳으로 오라고 하였다고 하자 검찰 주사보가 도시 행정계장과 같이 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했다 수사관을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을 뭐했다 긴급 체포했다 밑줄.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긴급 체포는 뭐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가고 없어지니까 이게 지금 체포하지 않으면 긴급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올 줄 알고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긴급 체포가 아니고 행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체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영장 받아가지고 와서 체포하면 되는 거지 영장도 없는 상태에서 긴급 체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긴급 체포라고 하는 거는 긴급체포를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영장이 없잖아요. 영장이 없다. 마치 긴급체포하는 것이 이게 원칙적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법 규정이 있으니까. 하지만 실무에서는 생각해보면 영장이 없으니까 최대한 안 하는 게 맞아요. 체포를 하려면 영장을 받아가지고 와서 해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에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긴급성이야. 긴급성. 그리고 어떻게 웬만한 거 가지고 하면 안 돼. 중대성이야. 중대성이 뭐예요?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렇죠? 무거운 범죄를 저질러야 돼요. 근데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데 상당 부분 다 장기 3년 이상이 됩니다. 장기 3년 이상 돼요. 다. 웬만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어쩔 때 이제 우리가 긴급체포 대상이 되지 않은 범죄가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가끔씩 시험에 문제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대한 인정이 돼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러다 가장 중요한 게 긴급성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나 잡아가시오 하고 이렇게 딱 그렇게 앉아있는 요 사람을 체포하는 거 이런 사람을 긴급 체포하는 게 정당한 거냐? 우리 판례 이때에도 정당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가 갖추어지지 않았는가의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야 된다. 긴급체포하러 가는데 긴급체포 그 당시에 긴급체포를 하려고 했던 긴급체포 시
긴급체포 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긴급체포가 된 사람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면 체포는 됐지만 그 당시에 나는 긴급체포 안 돼야 되는데 긴급체포를 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 체포의 위법을 다툴 수가 있죠. 위법하다라고 다투게 되면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판단 시점이 언제냔 말이야.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 보니까 저기 안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안 해도 될 사람을 했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판단 시를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긴급 체포할 때 물론 뒤에 보니까 긴급 체포 요건을 좀 갖추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어떻다? 그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뭐다? 긴급 체포를 해야 될 상황이었다. 충분히 경찰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긴급 체포시를 기준으로 할 거냐?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를. 만약 여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뒤로 기준을 해줘 버리면 경찰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긴급 체포 안 하지. 몇 번 생각해보고 괜히 긴급 체포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긴급 체포했다가 나중에 아니라 그러면 자기만 뭐 심할서 쓰고 맨날 요거도 먹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어떻게 한다? 긴급체포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후에 밝혀진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당시 사정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변호사 갑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무죄가 선고된 공소사실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한다면서 갑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데리고 오는 거죠. 유명한 판례죠. 사무장 판례. 이 사람 오라 그래가지고 참고인 주소한다고 오라 그랬는데 이 사람한테 계속 물어보고 막 말하니까 갑자기 이제 뭘로 가는 거야. 너를 이제 피의자로 이제 조사하겠다 막 이제 이러니까는 아니 내가 지금 참고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자발적으로 내 지금 발로 왔고 그리고 이제 이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변호사님이 이미 지금 무죄를 받은 사건인데 우리 변호사 안 되니까 지금 나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야 이제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싸운 거죠. 그래서 나 나갈래 이렇게 하고 나가니까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을 이제 긴급 체포해 버린 케이스에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했다? 이게 사무장 사건입니다. 이 사무장 사건에서 이렇게 긴급 체포하면 안 된다라고 봤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우 유명한 사건이니까 검사가 의를 긴급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 이제 관련된 판례의 내용인데요. 잘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대표 유형 5번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